저는 올해 일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돌이켜보면 늘 무뚝뚝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였다고 믿어왔습니다.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있으면 밥은 당연히 차려져야 했고,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해! 한마디로 분위기를 눌렀습니다.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었지요. 수고했다는 말 대신 국이 왜 이렇게 짜냐 같은 투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등 한번 따뜻하게 토닥여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점점 저와 멀어지는 듯 했으나 그래도 그게 가장 아버지다운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각자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집에 발길을 줄였습니다. 나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속으로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으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예비 며느리였지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반찬을 준비하고 거실을 치우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사람을 데려오는구나. 이제 결혼도 멀지 않았겠지 라며 웃는 아내의 얼굴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무뚝뚝한 성격상 표현은 못했지만 과연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된다면 좀 따뜻하고 싹싹한 아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그녀는 또래답게 단정했고 예의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와 앉았는데 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긴 했지만 목소리가 작고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묻자 짧게 대답하고 웃어 보이긴 했지만 그 웃음이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일부러 말을 건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 어디 다니는데? 라고 물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IT 쪽이에요 라며 피상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그마저도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평생 가부장적이었고 무뚝뚝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의 자식, 이제 곧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까지 차갑게 군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돌아오는 건 건조한 대답뿐이라니요. 밥상에 앉아서도 분위기는 살갑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많이 먹어, 부족하면 더 줄게 하며 음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떠드는 대신 숟가락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아들은 괜히 긴장했는지 말이 적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숟가락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따뜻하지 못했으니 예비 며느리도 나를 경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 걸까? 그래도 오늘은 첫 자리인데 조금은 살갑게 웃어주면 안 되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간 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가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말이 없네.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가? 나는 괜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싹싹한 맛이 없잖아. 며느리 될 애가 이래서야 되겠어?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말을 하면서도 속이 더 쓰라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은근히 기대했던 따뜻한 분위기가 무너졌기 때문이겠지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서운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웃음이 더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날 내가 받은 느낌은 벽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과 선을 긋고 억지로 예의를 차리며 앉아 있었던 모습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론 저도 반성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했으면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도 나를 편하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 내 무뚝뚝한 세월이 결국 아들의 인연에도 그림자를 들이운 건 아닐까 하는 자책.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예비 며느리를 더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을 솔직하게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내는 내게 당신도 좀 마음을 열어. 우리처럼 오래 살아봐야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아직은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수긍이 안 됩니다. 내겐 첫인상이 너무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사연 속 아버님의 서운함은 단순히 예비 며느리의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상황은 평생 가족 안에서 쌓여온 대화 방식과 정서 표현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비 며느리에게서 따뜻한 반응을 바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첫 인상은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예비 며느리가 낯설고 경직된 태도를 보인 건 꼭 성격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만남에서 긴장했을 수 있고, 시댁 어른이라는 존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세대는 과도한 살가움보다 조심스러운 예의를 더 중시하기도 합니다. 즉, 아버님이 느끼신 살갑지 않음이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과거가 이번 경험에 투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따뜻하지 못했으니 이제 며느리도 나에게 따뜻하지 않구나 라는 자기 반성이 서운함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버지 세대분들이 자식의 배우자를 만날 때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십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아버님의 태도 변화입니다. 무뚝뚝함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아주 작은 시도만으로도 예비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밥 잘 먹었어? 한마디 건네기. 오느라 고생했네 하고 짧게 말하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고개 끄덕이며 미소 짓기. 이러한 짧은 긍정 표현은 상대를 크게 안심시킵니다. 처음부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먼저 다리를 놓아주면 젊은 세대는 훨씬 빠르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직접 불만을 털어놓기보다 기대를 전하세요. 아버님이 느낀 서운함을 아들에게 곧바로 불만으로 전달하면 아들은 난처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네가 데려온 사람이니 난 잘 지내고 싶다. 처음이라 긴장했을 수도 있겠지. 다음엔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다. 불만 대신 기대를 표현하면 아들은 긍정적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무뚝뚝하시더라도 아내분은 따뜻하고 살가운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아내분이 예비 며느리와의 소통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고 아버님은 뒤에서 묵묵히 호응해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버님이 과거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다정함을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 세대에게 조금씩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보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짧은 한마디, 작은 미소, 밥상에서의 간단한 권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아버님의 이미지도 며느리의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운한 감정은 당연하다. 2. 그러나 첫인상만으로 단정하지 말라. 3. 아버님의 무뚝뚝한 과거가 투영된 것일 수 있다. 4. 해결책은 짧은 긍정 표현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5.
아들에게는 불만보다 기대를 전하는 게 효과적이다. 6. 아내와 역할을 분담해 조화를 이루자. 지금부터라도 따뜻함을 건네는 연습을 시작하자. 아버님, 며느리와의 관계는 아직 첫걸음일 뿐입니다. 서운함을 쌓아두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정을 쌓을 기회로 삼으신다면 앞으로 가족의 자리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